경제정선의 작품을 비롯해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 300여 점이 미국에서 세종으로 왔습니다. 한 재미교포가 기증한 유물은 앞으로 등록과 보존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아산 배방과 은봉에 모두 3개 공공도서관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입니다. 복합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부권에도 2026년까지 공공도서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천안시가 오는 10월까지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야간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조치원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경제정선의 작품을 비롯해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 300여 점이 미국에서 세종으로 왔습니다. 한 재미교포가 세종시에 기증한 건데요. 이들 유물은 앞으로 등록과 보존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앞쪽에 작은 언덕들과 종류가 다른 나무가 그려져 있고 뒤로는 먼 산이 병풍처럼 배치돼 있습니다. 이상향에 가까운 산수의 풍경을 부채형 화면, 즉 선면에 담았습니다. 겸재 정선이 노년기에 그린 작품으로 원숙하면서도 정제된 필력이 돋보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부채 모양으로 된 면에 이제 산수화를 그렸다는 건데요. 60대 겸재 정선이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남긴 작품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마리 사슴과 학, 구름을 천진난만하게 표현한 음보 김기창의 판화 작품과 독수리, 말, 닭 등 8가지 동물을 활달한 필치로 그린 심전 안중식의 화조영모도 시폭병풍,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사이 제작된 각종 도자기까지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는 회화와 도자기 등 300점이 넘는 유물이 세종시로 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거주하고 계시는 김대영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아주 연로하셔서 91세시더라고요. 그분으로부터 유물 324점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기증받은 유물들은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겸재의 선면산수도는 세종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들 유물들에 대해 우선 등록과 보존 처리를 거쳐 전이면에 있는 세종시립민속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한 후 2025년 건립되는 향토유물박물관에 상설 전시할 예정입니다. 해외 유물이 국립 대형 박물관이 아닌 우리 시에 자리 잡은 것은 이것이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역사 문화 발전을 위해 가치 있는 유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 가운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 2개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와 행정수도 완성시민연대는 해당 법안 발의에 환영의 입장을 전하면서 여야 간 조속한 합의로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2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기본 운영비를 추가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전체 142개 학교로 교당 평균 지원 금액은 1,556만 원입니다. 이는 최근 국제적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급격하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따른 조치라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과 17개 시도당을 통틀어 세종시에 최초로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또 초대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당내 1호 청소년당원인 두루고등학교 3학년 안상현 군이 임명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7일 청소년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과 상설위원장 등이 포함된 주요 당직자 제2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아산 배방과 음봉에 모두 3개 공공도서관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입니다. 복합문화시설이 부족한 서부권에도 2026년까지 공공도서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기초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배방 복합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민체육센터와 돌봄교실을 비롯해 자료실과 프로그램실, 특성화 공간 등을 갖춘 음악특화 공공도서관이 내년 12월 개관될 전망입니다. 시공사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공사가 중지된 음봉 어울샘 도서관도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내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장애 인증이 늦어지면서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배방 월천 도서관은 오는 10월쯤 설계가 완료되면 12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예상 개관일은 2024년 6월입니다. 아산 지역 서부권에도 오는 2026년 6월 개관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예정 부지는 신창면 남성리 일원으로 도서관과 키즈앤 맘센터가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를 합해 약 1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아산시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지역주민 수건 사업인 서북권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을 신규 추진함에 따라 도서관 내 키즈앤맘센터 연계 조성으로 도서정보 서비스 역할 수행 및 양육자 간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양육자와 아이가 정서적, 심리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외에도 시는 공사립 작은 도서관 103곳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각 권역별 청소년 시설 건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지난해 빵의 도시를 선포하고 빵빵데이를 비롯한 브랜딩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파급력이 지역 낙농업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원유 소비 촉진을 위해 천안시와 유제품 기업, 제과협회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 있는 국내 굴지의 유제품 회사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 등 우유 소비가 줄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원유 대부분을 천안 일대에서 수급하고 있는데 지역 낙농업계도 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와 유제품 생산기업, 제과협회가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선포한 빵의 도시 브랜딩 사업의 연장선상입니다. 저희 회사 기준으로 보면 한 20%에서 30%가 좀 감소돼서 저희 농가에서 수거하는 원유들도 많이 지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을 통해서 지역 원유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사용이 되면 또 천안시의 좋은 또 품질의 제품들을 앞서 딸기를 비롯한 지역 농산물에서 낙농업까지 선순환 구조가 확산된 겁니다. 이미 제빵업소에선 천안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주 재료로 한 신제품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른 업소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원유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또 제과협회 회원들끼리 그걸 다 공유를 해서 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원유를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해서 빵의 도시 천안 브랜딩 사업의 조기 안착은 물론이고 또 지역 경제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월 9일과 10일에도 빵빵데이 천안 행사를 열고 빵마켓과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 의회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의정 활동에 돌입합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23건을 심의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 회계연도 결산 기금 및 예비비 지출 심사 등을 처리합니다. 주요 상정 안건은 아동 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안과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등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10월까지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야간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시는 각 읍면동 자생단체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생활 폐기물 배출 장소를 정비하고 올바른 배출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청소 문화를 정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천안시와 천안시 노인회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경로당 744곳과 노인복지관 2곳, 노인대학 5곳으로 종사자와 이용자 관리 현황, 방역지침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천안 지역 노인시설에서는 지난 4월 운영을 재개한 이후 출입 시 발열 체크와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매년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천안은 만 19세 이상 1,803명, 아산은 901명이 대상입니다. 조사 항목은 기본 가구조사를 비롯해 흡연과 음주, 비만, 교육, 경제활동, 코로나19 등 총 19개 영역, 138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사는 조사원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태블릿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1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세종시의 과도한 상가 공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중소규모 상가 공실은 전국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에 있는데요. 세종시가 이러한 상가 공실 실타래를 풀기 위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이 들어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금강변에 있는 한 상가. 1, 2층을 제외하곤 거의 텅텅 비었습니다. 3층 이상은 용도 제한에 묶여 일반 학원이나 미용실의 입주도 어렵습니다. 지난 6월 세종시가 세종 지역 상인 3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90%에 이르는 응답자가 수변 상가에 대한 업종 허용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가 상가 공실 최소화를 위한 도시계획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업종 제한을 일부 푸는 겁니다. 먼저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선 그동안 학원이나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됐던 것을 체육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금강변 수변 상가에 대해서도 그동안 음식점이나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됐지만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도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오는 10월 중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8월 중에 상가 허용 용도 변경안을 마련해서 시민 공람 및 행복청진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내용을 10월 중에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앞 전면공지 활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공지란 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있는 사유지로 세종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전면공지가 넓은 만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상가 전면 공지에 테이블과 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서 허용하는 대신 그 전면 공지를 활용함에 따른 환경 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 현수막 정비 의무는 그 해당 상가에 부과하되 위반할 적에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 밖에 행복도시에 남아있는 상가 용지에 대해서도 일부는 매각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한편 상가 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시청사 별관 중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냉장고나 세탁기와 같은 대형 폐가전 제품의 경우 한 개라도 방문 수거 요청을 하면 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중소형 폐가전 제품은 일정량 쌓여야 수거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시민이 주민센터에 고장난 청소기를 가져와 버립니다. 이달 초 세종시 23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폐가전제품 수거함이 설치된 이후 생겨난 광경입니다. 수수료를 내고 버리시든가 아니면 5가지 품목이 모여지면 무상 수거가 가능했는데 가정에서 5가지를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사무소 겉돈 수거함을 제작해가지고 가정에서 한두 개 발생한 거 배출하시면 무상 수거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 편의를 위해 중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아직도 상당수 시민들은 쓰레기 처리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 후 버려야 했습니다.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5,000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중소형 폐가전제품이 소량 발생하더라도 배출 수수료 부담 없이 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주민센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다 보니까 벌써 여러 차례 수거해 갈 정도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거함에 폐가전제품이 일정량 쌓여 담당자가 수거를 요청하면 세종시와 협약을 맺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수거해가는 방식입니다. 아직은 읍면동 주민센터에만 설치돼 시민들이 직접 들고 와 버려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세종시는 시범 운영 성과를 토대로 수거함 설치 장소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무상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거점 수거 장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세종시에서 나온 폐가전제품 수거량은 359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6% 증가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비를 지원합니다. 세종시는 이를 골자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또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하는 등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역시 충족해야 합니다. 조치원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개장 첫 일주일은 무료로 개방하되 13일부터는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 수영장은 지하 1층에 조성됐으며 25m 칠레인과 유아풀, 체온 유지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9월 한 달은 자유수영으로만 운영되며 10월 회원 모집은 다음 달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권 없이 갈 수 있는 섬 독도. 광복절을 앞두고 천안 지역 청소년들이 독도와 울릉도를 찾아 섬의 역사와 문화, 생태계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 한반도 동쪽의 시작이자 끝, 독도입니다. 천안에서 울진 후포항, 울진에서 다시 울릉도로, 그리고 이곳 독도까지. 뱃멀미를 해가며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마침내 기다리던 독도가 눈에 보이자 언제 그랬냐는 듯 휴대폰을 꺼내들고 독도를 담습니다. 천안 지역 청소년 30명이 광복절 앞두고 우리 땅 독도를 찾았습니다.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이 마련한 청소년 해양환경 독도 탐방대입니다. 독도는 앞서 2차례 사전 교육을 시작으로 이번 탐방 일정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경찰들이 우리 치안을 유지해 주잖아요. 독도도 우리나라 땅이고 거기에 예전에 독도에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해서 전날 기상악화에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입도가 쉽지 않게 독도 땅을 밟았다는 감동과 기쁨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독도 가기 전에 이제 사전
교육으로 그 VR로 독도를 한번 구경했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원래 이거 내리기 전에 배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독도에 못 내릴 줄 알고 많이 걱정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구경하니까 너무 좋아요. 청소년들은 해양 생태 전문가와 함께 교과서나 사진으로만 봤던 관음도와 나리분지, 회야해야 산책로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 문화,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교과서에서 이제 봤던 것들을 아이들이 실제로 이곳에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느낌으로써 해양 환경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왜 우리가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그 독도를 더 이렇게 아껴야 하고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 위하여서 2박 3일간의 일정은 금세 끝이 났지만 청소년들에겐 평생 기억에 남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인 북부 BIT 일반 산업단지에 용수 공급시설 건설 공사를 시작합니다. 시는 도비 174억 원을 들여 하루 4,728세제곱미터를 공급할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하고 배수지 한 곳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의 용수 수요에 맞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독서문화와 특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은 연령별 독서 기반 프로그램과 영어와 독서 심리, 영상 등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 전문 자격 취득 과정으로 구성되며 대면 수업 51개와 온라인 비대면 수업 5개로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송곡, 배방, 꿈샘, 탕정온샘, 둔포도서관은 오는 25일, 중앙도서관은 26일 오전 9시부터 아산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